안녕하세요, 노글입니다. 오늘도 제품 리뷰를 할 건데 오늘은 시계예요. 무슨 시계냐면 피트니스 워치 같은 겁니다. 철인 3종 그리고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괜찮은 스마트워치 같은 겁니다. 바로 와후에서 새로 나온 엘리먼트 라이벌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철인 3종의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긴 한데 그 안에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나눅스에서 연락이 와서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은 자전거도 된다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덜컥 받아서 한 일주일 좀 넘게 실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철인 3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계가 철인 3종을 할 때 뭐 좋은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철인 3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껴두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배터리와 심박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애플워치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의 스마트 밴드도 스마트워치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애플워치는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 안 갑니다. 배터리가 24시간을 넘어서 48시간도 가지 않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단점이기 때문에 사서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손목에다가 차는 모든 거의 방식들은 심박이 정말 너무나 부정확했습니다. 심박이 가장 정확한 건 가슴에다가 하는 거죠. 근데 가슴에다가 하는 심박계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가슴에 하는 거는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은 그거를 만족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재원상으로 박스에 적혀 있는 거는 배터리가 스마트워치 모드로 14일을 쓴다고 하고 그리고 GPS 모드로 24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14일을 쓸 수 있느냐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실제로 쓰다 보면 이 시계를 계속 이렇게 뭐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알람이 오면 알람 보기도 하고 뭐 페이지 바꿔서 이렇게 심박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지는 상황에서는 14일을 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14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계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 정도가 깎입니다. 자, 그런데 시계가 10일을 간다. 한번 충전을 하고 충분하지 않나요? 예, 저는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합격입니다. GPS 모드에서 24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24시간 통째로 써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계산상으로 써봤을 때는 20시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계나 자전거 부품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항상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저는 장거리 라이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는 일단 합격이라는 거죠. 제가 기존에 쓰던 다른 시계들과 다르게 배터리가 오래 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심박에 대한 부분은 어떠느냐. 이 시계도 다른 피트니스 워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를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게 광학식, 이게 이제 뭐 불빛, 이 레이저 같은 걸 어쨌든 이렇게 손에다가 싸가지고 손에 있는 혈류를 읽어서, 혈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혈관 속에서 뻑뻑뻑 지나갈 거잖아요. 그거를 읽어서 심박을 읽어드리는 건데 이 방식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애플워치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대충 쓰는 정도는 맞지만 운동을 할 때 써보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자, 근데 얘는 꽤 정확해요. 꽤. 물론 제가 한 10일 정도 거의 매일 운동할 때 써봤습니다. 매일. 근데 그 10일 정도 중에서 딱 한 번 제외하고 그 한 번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지금 상당히 힘든데 내가 판단할 때 심박이 한 150에서 160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2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손목에 한 요 정도에 차져 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방향을 살짝 옮겨줬어요. 방향을 옮기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바로 심박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딱 한 번 빼고는 항상 거의 정확한 심박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도 지금 거의 매일같이 스마트워치를 타고 있는데 항상 탈 때도 보면 거의 빠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애플워치나 다른 스마트워치를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심박의 정확도가 거의 제가 그냥 포기할 정도로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던 다른 제품도 거의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또 처박아 놨었는데 얘는 충분히 쓸 정도로, 확실히 제가 보증을 할 정도로 시계에 달려있는 심박계 중에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실제로 10일 정도 쓸 때 딱 한 번 정도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슴에 차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시계들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느꼈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저 같은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미 설명이 끝났고 이제 부수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그냥 열면
그냥 이 안에 시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그냥 시계가 들어있고 뭐 설명서 있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냥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전용 충전기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를 이렇게 한쪽은 걸고 여기를 딸깍하면 잉잉 하면서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내일도 라이딩이 있어서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99%로 보이죠. 자, 충전은 아주 빠릅니다. 한 체감상 30분 정도면 50% 이상이 충전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전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꼽아 놓으면 금방 충전이 다 됩니다. 방식 자체는 애플워치 같은 자석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속도는 좀 느린데 얘는 접지가 4개 있는, 이렇게 접지가 4개 있는 방식인데 이게 속도는 확실히 더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샤워할 때도 저는 그냥 라이딩 갔다 오면 여기에 이제 땀 같은 게 묻어 있을 거기 때문에 샤워할 때도 그냥 같이 샤워하고 같이 말려요, 그냥. 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버튼 2개, 오른쪽에 버튼 3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유리는 고릴라 글라스를 채택을 해서 반사도 적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젤 같은 경우에도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53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가 거의 진짜 50g이면 사실상 시계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가볍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한번 그냥 들어봐라 하면 제일 놀라는 게 와, 진짜 가볍네 라는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쓰는 LCD는 아니고 속도계에 사용하는, 즉 뭐냐면 이렇게 백라이트를 지금 끈 상태인데도 이렇게 빛 쪽에 지금 백라이트 끈 거거든요. 이게 킨 거고 이게 끈 겁니다. 키고 끄고, 즉 꺼도 햇빛 아래에 있어서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늘이 져서 잘 안 보이지만은 태양빛 앞에서 백라이트를 끄더라도 글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때문에 스마트워치, 다른 것들은 애플워치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야 화면이 들어오는데 얘는 그냥 시계 자체, 요 워치 페이스 자체는 항상 24시간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게 디폴트 모드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와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자, 속도계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시계 모양이 떴죠. 이게 자동으로 시계를, 이 속도계를 키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 심박이 나오죠. 67 이렇게 나옵니다. 속도계를 키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 로라를 돌릴 때는 얘를 꾹 누르면 여기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해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해줘야 주이프트나 이런 데서 얘가 심박을 송출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와우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를 키면 시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속도계만 키면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제가 가민 속도계에도 테스트를 한 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가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우 속도계와 와우 시계를 같이 쓴다면 그냥 속도계만 키면 바로 심박이 그냥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까먹을 일도 없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문자나 이런 알람이 오면 여기 뜹니다. 이렇게 알람을 누르면 여기 원래 떠요.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를 누르면 그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하고 싶은 운동에 맞춰서 그 운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클을 타겠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눌러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계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항목이 지금 총 6개가 나오죠. 파워, 속도, 거리, 심박, 그리고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2개를 같이 누르면 또 설정이 되어 따르게도 요거를 같이 누르면 지금 요거는 파워만 나오고,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여러 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그러니까 속도계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페이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GPS를 따로 이 스스로 얘 혼자의 힘만으로 GPS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미터도 연결되고요. 스피드 센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고도계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도계가 하는, 원래 이 속도계가 하는 역할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2가지 빼고요. 지도는 GPX 파일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시계이기 때문에 속도계처럼 자전거에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거치만 할 수 있다면 파워나 심박이나 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속도계 다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 중에 달리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할 때 기록도 좀 남기고 싶고,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어쩌다가 따릉이 탈 건데 내가 오늘 따릉이 한 10km 탈 거다. 근데 속도계 안 가져오면 보통 스트라바 키잖아요. 근데 이걸로 대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도계를 항상 대처할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로드 타시는 분들이 로드를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일리지에 대한 강박이 생깁니다. 내가 일주일에 막 이 정도는 타야지, 한 달에 이 정도는 타야지, 1년에 이 정도는 타야지. 그래서 그렇게 마일리지를 조금씩 모으는데 이 시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부수적인 거는 지금 휴대폰에 보시다시피 속도계와 시계가 둘 다 있죠. 그래서 이 시계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와우는 어플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주 쓰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계에서 막 설정을 만질 필요 없이 요 메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운동 종류를 이렇게 뭐 설정을 한다든지 디테일한 이런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맞춤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와우의 어떻게 보면은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쓰기 편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플에 보시면은 워치 페이스가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바로바로. 이 LCD 자체가 애플워치에 있는 그런 LCD 화면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거랑은 좀 이렇게 해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디지털 모드, 이런 아날로그 모드 말고 디지털 모드로 쓰는 게 훨씬 글도 깨끗하고 잘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도 바꿀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자면 이 제품의 가격이 55만 원짜리입니다. 55만 원. 이 시계가 55만 원이에요. 자전거만 타는데 그냥 단순한 스마트워치와 심박계를 대용하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비싼 가격입니다. 55만 원이면은 철인을 하시는 분께는 진짜 괜찮은 제품일 거예요. 확실히 이 가격에 대비해서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시계와 심박계를 같이 이렇게 항상 차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귀찮은 게 싫으신 분들, 충전 자주 하기 싫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지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것만 빼면 속도계 대신해서 역할을 다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애플워치하고 다른 피트니스나 심박계들은 참고로 그냥 고이 잘 박아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도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가에 대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뽐뿌는 받지 마시고 내가 좀 요런 게 괜찮은 것 같던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사시는 데 있어서 정보적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거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